장마가 계속되면서 비도 계속 오겠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취업난에 술 생각이 나서 친한 대학 친구와 술 한잔하고 술 한잔을 약속하고 강남역에서 거하게 한잔을 했고 새벽 2시경쯤 되었을까?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먹은 술인데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안주를 많이 먹어서일까 별로 취하진 않네? 라는 느낌으로 집으로 왔어요. 집이 1층인지라 더구나 비가 며칠 내내 와서 집안은 정말 그대로 찜통, 습함 그 자체였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했고 몇 시간이 흘렀을까 눈이 떠지면서 잠이 확 깨더라고요. 아, 왜 중요한 시험을 앞둔 전날 밤에 잠을 자면 아무리 잠을 적게 자도 눈이 저절로 떠지고 평소에 잠을 자다가 일어날 때와는 차원이 다른 느낌. 잠이 너무 온다, 피곤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 말똥말똥한 상태. 그렇게 눈이 번뜩 떠지고 침대 머리맡에 놓은 핸드폰을 켜서 봤더니 새벽 4시 반을 좀 넘어서고 있더라고요. 저는 잠이 많고 평소에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자는지라 이렇게 잠을 자다가 도중에 눈이 번쩍 떠지는 일은 드물었어요. 그렇게 다시 자야겠다 하고 핸드폰을 다시 머리맡에 두고 천장을 잠시 쳐다보는데 갑자기 머리 정수리에 소름이 확 돋으면서 등 뒤로 소름이 쫙 퍼지더라고요. 이상하다 라는 느낌과 함께 상체를 일으켜서 침대에 앉아서 이상한 느낌에 뒤를 돌아봤죠. 참고로 제 방 형태는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생겼고 창문은 저렇게 방 벽에 조그맣게 있는 창문이 아닌 벽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형태로 벽 전체가 창문인 셈이죠. 안에서는 밖이 다 보이는데 밖에선 제 방의 불을 켜지 않으면 안 보이고 밤이라는 전제에서 내 방의 불을 켠다면 밖에선 내 방이 희미하게나 내 방이 보이는 정도? 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진짜 27년 살면서 소름이 확 돋으면서 그런 이상한 느낌은 처음 받아봤고 순간 공포에 침대 위에 앉은 상태에서 창문 쪽을 뒤돌아보는 순간 정말 이렇게 사람이 기절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집이 1층인지라 내 방 쪽 창문 밖으론 아파트 바깥이었고 창문 바로 앞엔 단풍나무 한 그루만 있었어요. 뒤를 돌아서 창문을 보는 순간 누가 절 큰 눈으로 쳐다보고 서 있더라고요. 알잖아요. 제 방은 현재 불이 꺼져서 깜깜한 상태고 제 방 바깥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서 가로등이 하나 켜져 있는데 내 방 바로 앞에 있는 나무 옆에 서서 있는 사람 뒤로 가로등이 있는 상태라서 그 사람 형태만 보이고 검게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누가 서 있다라는 정도만 알 정도로요. 정말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아무 소리도 입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완전 몸이 굳은 상태, 일시정지된 상태에서 그 사람은 창문 밖 바로 나무 옆에서 절 쳐다보면서 서 있는데 그 순간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게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 형태의 다른 걸 내가 착각하고 보고 있는 건지 오만 생각이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스쳐가는데 제 입도 제 몸도 얼어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일체의 흔들림 없이 제 방을 향해 서 있었고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이며 뭘 입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바깥에 가로등에 비춰진 그놈 몸의 형태만 알아차릴 수 있었고 그게 그냥 키가 좀 작은 사람의 형태라는 것만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서 있는 그 사람 저 뒤로 누가 한 명이 또 서 있더라고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가로등 바로 밑에서 담배를 피면서요. 확실한 건 그 사람이 담배를 물고 서 있었다는 것과 제 방 쪽을 향해서 서 있었다는 것. 그렇게 제 방 창문 바로 앞에서 나무 옆에 서서 보고 있는 얼굴 안 보이는 놈 하나랑 저 멀리 떨어져서 가로등 밑에서 담배를 피면서 쳐다보고 있는 놈 하나 더. 그 사람이 서 있었던 그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고
생각만 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아요. 지금까지 적은 모든 걸 알아채고 생각하고 보고 느낀 건 통틀어 5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 순간이 정말로 길게 느껴졌었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정말 짧은 시간인데 그 순간 길게 느꼈다는 건 내가 그 순간 얼마나 공포를 느끼고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집이 더워서 내 방, 동생 방, 부모님 방, 방이란 방의 문은 다 열고 자던 터라서 소리를 질러서 부모님을 깨우고 싶었는데, 소리를 지르면 내 방 바로 앞에 서 있는 그놈과 가로등 밑에서 담배 피면서 서 있는 그놈이 어떻게 할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물론 내 방과 그놈들 사이엔 창문이 있었지만 그 공포를 느끼고 있던 그 순간엔 그런 것도 생각되지 않았고, 그냥 소리를 지르면 그놈들이 어떤 짓을 할지 단순한 공포심만 들더라고요.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상황이 바보 같고 우스울진 모르겠지만 정말 공포스러우면 지금에서야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제 방 창문 바로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다시 쳐다봤는데 뭔가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살짝 드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되었던 게, 머리 크기에 비해서 어깨가 상당히 좁았고 다리 또한 서 있는 다리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 어디에 매달려 있을 때 대롱대롱 하는 다리로 보였어요. 정말 한 2초 3초간 자세히 보았을까요? 머리에 확 스치는 게, 아, 저건 인형이다 라는 거였어요. 정말 살면서 인형이 그렇게 무섭게 느껴져 보긴 처음이었고, 또 이게 정말 내가 판단한 대로 인형인지도 확신이 들지도 않았고, 그렇게 일시정지 된 상태에서 시선은 그들을 향해 있는 상태에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뒷걸음질 쳤어요. 정말 소리 지르는 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극도의 공포를 느끼면 단순해지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내 방문 앞에 서서 아빠라고 소리 질렀는데 소리 지른다는 수준도 아니고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아버지를 부르는 수준의 목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빠를 몇 번이고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제 방문 앞에 그렇게 서서 차마 등 돌려 부모님 방으로 가진 못하겠고, 왠지 그들이 쳐다보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시선은 창문 쪽을 고정한 채로 문 앞에 서서 아빠를 수십 번 불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깨셔서 새벽에 뭐하냐면서 짜증내시면서 제 방 쪽으로 오셨고, 내 방문 쪽으로 오시는 순간 아 뭐야 저거 하시면서 내 어깨에 잡는데, 진짜 안도가 되어서일까요? 아니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이 상황이 여기에 쓰고 싶지 않을 정도로 쪽팔리고 부끄럽긴 해요. 아버지께선 뭐야 저거? 라고 말하신과 동시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는지 제 방 불을 켜셨고 그 순간 기절하겠더라고요. 제 방 창문 바로 앞에 있는 그 나무에 그 인형이 걸려 있었고, 제 방 불을 켜니까 인형의 모습이 바로 보이더라고요. 정말 제 키의 3분의 2만한 크기의 인형이었어요. 인형이라고 하면 동물 인형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게 소름 끼치게 생기고 사람답게 생긴 인형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인형 모습이 생생합니다. 반팔 파란색 줄무늬 반팔티를 입었고 파란 바지를 입고 웃고 있는 남자아이 얼굴의 인형이었어요. 사람처럼 눈도 있고 그리고 입은 웃는 모습이었는데 정말 배트맨 영화에서 보는 히스레저 웃을 때 그 큰 입. 이사갈 때 쓰는 노끈으로 그 인형의 목을 매달고 나뭇가지 위에 매달아서 마치 서 있는 듯이 제 방 쪽을 향해 서 있도록 보이게끔 매달아 놓았더라고요. 그렇게 제 방 불을 켜고 인형을 보시고는 놀란 아버지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는지 냅다 현관 쪽으로 나가셨고, 그제서야 저도 현관에 아버지 골프채 하나 들고 따라 뛰어나갔어요. 정말 나갈 때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 웬만한 소름은 돋으면 1초 만에 그 느낌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계속 소름이 정말로 온몸에 맴돌더라고요. 아버진 나가시자마자 제 방 창문 쪽 나무로 가셨고, 전 그것보다 저 멀리 서서 담배를 피던 그놈을 보고 싶었어요.
골프채 그거 하나 들었다고 조금 용기가 생겨서였을까요? 아니면 아버지도 함께 나왔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그렇게 지하 주차장 입구 쪽을 내다 뛰어갔어요. 혹시나 지하 주차장 입구 쪽에 몇 대 세워져 있는 차 사이에 숨었을까 싶어서 그 옆에 주차된 차 4대를 샅샅이 뒤져보고 차 한도 봤지만 없더라고요. 아버지랑 제가 뛰어나가는 소리에 놀란 어머니는 경비실로 연락하셨고, 그렇게 그 새벽에 3명에서 4명 경비 아저씨들이 달려오셨고, 제 방 창문 바로 앞에 나무에 걸려있던 인형을 보더니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경비 아저씨들도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하시면서 보시는데 플라스틱 검은 안경을 쓴 남자의 인형이더라고요. 크기는 대략 1m 정도 되었었고, 눈도 정말 사람 눈처럼 사실적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입은 살짝 웃고 있는 입이었는데 그 입 위로 빨간 사인펜 같은 걸로 입을 크게 웃고 있는 입으로 그려놨더라고요. 정말 아까 말했던 배트맨에 나오는 히스레저같이 웃고 있는 입처럼 똑같이 그려놨더라고요. 그 인형이 무슨 용도인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 스치는 게 CCTV였어요. 그제서야 아버지와 경비 아저씨들께 모든 걸 말씀드리고 아파트 전체 CCTV를 다 돌려봤어요. 돌려본 결과 정말 세상 험하고 무섭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지금도 시간까지 확실히 기억해요. 새벽 2시 20분에 조금 넘어서 제가 우산을 쓰고 저희 집으로 가는 게 우리 아파트 정문 쪽에서 찍혔고, 우리 집이 101동인데 101동 앞을 지나가면서 그 주위에 CCTV가 총 3대예요. 한 대는 101동 아파트 현관 쪽, 한 대는 내 창문 앞쪽을 멀리서 찍는 가로등 근처에 하나, 한 대는 주차장 입구를 찍는 거 하나. 그렇게 제가 집으로 들어가서 제 방에 불이 켜진 게 내 방 창문 쪽을 바라보는 CCTV에 찍혔고, 제가 잠을 자려고 방 불을 끄는 것까지, 그리고 새벽 3시 50분쯤 조금 넘겼을 때 어떤 사람이 골프 우산을 쓰고 큰 가방을 한쪽 어깨에 짊어매고 아파트 정문으로 걸어오는 게 찍혔어요. CCTV로 따라가면서 보니까 제 방 바깥쪽 지하 주차장 입구 쪽에 세워진 차 뒤에 우산을 쓰고 서서 담배를 연달아 3개를 피는 게 찍혔습니다. 그리고는 제 방 쪽 창문으로 걸어와서 인형을 노끈에 묶어서 나무에 거는 것도 제 방 창문 쪽을 바라보는 CCTV에 찍혔고, 다시 저 멀리 뒤로 가서 지하주차장 입구 소나타 뒤에 서서 담배를 또 하나 물더라고요. 그동안 차가 몇 번 들어오고 회사원으로 보이는 우리 아파트 주민분이 지나갈 땐 자연스레 핸드폰을 꺼내서 만지작하는 것도 다 찍혔고, 그로 인해서 제가 그때 보았던 저 멀리 서 있었던 건 귀신 같은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확실해졌고, 그렇게 약 1시간을 서 있더라고요. 시간도 정확히 기억해요. CCTV에 새벽 4시 42분에 제 방 불이 켜졌고, 켜진과 동시에 그놈은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접고 냅다 튀더라고요. 정문 쪽이 아닌 우리 아파트 뒷문 쪽을 나가는 게 CCTV에 다 찍혔고, 그 후에 경비 아저씨들이랑 저랑 아버지가 인형 내려서 확인하는 모습들 다 찍혔어요. 정말 어머니와 동생은 놀라서 아파트 현관 앞에 서 계시는 것까지. 여기까지는 제가 며칠 전 겪었던 일을 그대로 적은 거고, 현재 관할 경찰분들 오셔서 조사 진행 중이고 담배꽁초까지 다 가져가셨고, CCTV로는 신원 확인이 어렵다면서 기다려보라는 상태예요. 아파트가 총 12동밖에 없고, 또 아파트 단지 경계로 담이 다 쳐져 있어서 외부 사람들의 유입이 어려워 보이지만, 외부인이 들어올 때마다 경비분들께서 일일이 다 묻는 건 아니기에 아버지와 몇몇 주민분들의 건의로 현재 경비분들 인원수를 늘렸고요. 밤이 되면 정말 2시간 정도마다 손전등 들고 아파트 동마다 샅샅이 돌아다니셔요. 저도 흡연자라서 아파트 현관 앞으로 나와서 흡연을 할 때마다 경비 아저씨를 거의 볼 정도거든요. 그때 사건 당시 오셨던 경비 아저씨들 덕분에 조금 마음이 놓였지만, 아직도 그때의 공포가 하나도 가시질 않았고, 경비 아저씨들께서는 제 방 앞에 있던 나무를 베어주셨어요. 현재도 문득 궁금하긴 해요.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공포스러운 경험이었고 기이한 경험이었지만,
마치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다는 생각과 마치 우리 아파트 단지 구조를 알고 있는 것처럼 쏜살같이 후문으로 튀어서 도망간 점, 그리고 하필 왜 내 방이었는지. 요즘 험한 세상에 과연 그 사람이 한 행동이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또 내가 27년 살아오면서 어느 누구한테 원한 살 짓을 한 적이 있는지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나름대로 평범하게 학교 나와서 평범하게 대학교 졸업한 상태인데, 또 학창시절 누굴 괴롭힌 적도 없었고 그냥 평범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살아온 나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그리고 경찰분들 CCTV 자료 가져가신다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 경비 아저씨도 옆에서 그때 팬티만 달랑 입고 나가서 부끄럽다고 멋쩍게 웃으시던 모습도 지금도 안 잊혀져요. 전 진짜 진지하고 정말 무서웠는데 지금도 잘 때마다 어린애 마냥 무서워서 잠도 잘 못 자고 그 인형의 얼굴, 그리고 저 멀리서 있던 그 사람 실루엣 덩치가 잊혀지질 않아서 미치겠어요. 침대 위치를 방문 쪽으로 옮겨놓고 창문의 블라인드도 지금은 다 쳐놓고 자지만 공포영화 보고 난 뒤에 혼자 잠 못 드는 어린애 마냥 현재 그런 상태예요. 빨리 결과가 나고 그 사람이 잡혀서 얼굴 한번 보고 왜 그랬냐고 묻고 싶은 게 소원일 정도로요. 경찰관이 인형 수거해가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아무런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이런 기괴한 방법으로 사람을 놀래키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만족을 채우는 경우, 또 내가 원한 살짓을 하거나 그러한 사람이 전혀 없다는 가정이라면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집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수법으로 행하면서 스스로 만족을 채우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그 말이 자꾸 날이 갈수록 귀에 맴돌아서요.